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귓방맹이를 살살 녹여줄 헤드폰이죠. 소니 WH-1000XM5와 보스 QC45에 대한 찐 사용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여유로워졌는데요. 한 가지는 돈, 다른 한 가지는 살입니다. 제 살을 떼서 남들에게 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 살들 때문에 저는 원래 직장 코앞에 살다가 오히려 좀 걸어야겠다 싶어서 직장과 한 20-30분 되는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걸어 다니는 30분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치과 의사다 보니 전문의학 강의를 듣는 그런 용도로다가 헤드폰을 구입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 뉴진스. 진짜 너무 이뻐요. 우리 뉴진스 하이보이 들으려고 이 헤드폰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매 목적이 하나가 더 있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지금 영하로 떨어져서 추운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귓방맹이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때 이 헤드폰을 딱 껴주면은 자동으로 웜업이 되면서 귀가 따셔오는, 왜냐면 이 헤드폰을 쓰면은 이게 귀마개 기능을 해줘서 겨울철 정말 갸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두 제품의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격을 살펴보면요. 자,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좀 나는 만큼 직접적인 비교 영상이라기보다는 각 제품은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다양한 편의 기능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소니 XM5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의 기능들 중에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기능들이 다소 조금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칭찬했던 기능이 바로 스픽 투 챗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헤드폰으로 내가 말을 하다가 사용자가 대화를 할 때 소리를 꺼져서 사용자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데요. 실제 이 기능 쓰기 전까지는 이 기능 없으면 이거 헤드폰 못 쓰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이 기능 자체를 못 쓰겠더라고요. 일단 헤드폰을 썼을 때 말을 하는 게 꼭 사람들과 대화할 때만 말을 하나요? 아니거든요. 혼잣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소리가 꺼져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 보통 따라 부르거든요. 이게 또 음악 크게 나올 때 따라 부르면 내 목소리랑 가수 목소리랑 섞여서 내가 막 부르다 보면 내가 잘 부른다는 착각도 들고 이게 아주 기분이 좋은데, 제가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바로 그냥 음악을 꺼버립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 반주 꺼버리는 그런 기분이 있죠. 바로 그 썩은 기분을 선사하는 아주 몹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목소리 안 내려고 눈치 보다가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스마트해서요, 목소리 말고 재채기라든지 아니면 기침 아니면 코 푸는 거, 요런 것들은 또 음악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따라 불러도 노래가 멈추지 않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이건 아마 제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소니 개발팀도 이거는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가성으로 우리 김종국 씨처럼 그 모기 목소리를 부르면 이 스픽 투 챗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I want you so much, you're so say do. 라타타타. I got nothing to lose. Not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이게 낮은 음에선 멈춰요. 그래서 고음에서만 스픽 투 챗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소니 개발자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하찮고 하찮은 정보였고요. 자, 다음으로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막 소리가 정말 이 한 군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악기마다 들리는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기타 소리는 막 여기서 들린다든지 건반 소리는 막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고, 막 진짜 악기 소리가 이게 360도 어느 위치를 잡고 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360도의 공간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다 싶었죠. 소니 앱에서 하라는 대로 기사진도 찍고 열심히 설정을 했더니 이게 결국 결제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미 47만 9천 원을 갖다 바쳤는데, 아니 국산차도 아니고 이렇게 옵션지라는 게 아주 마음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기능도 안 씁니다. 자, 다음은 퀵 액세스라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거를 그냥 따닥 눌러주게 되면 음악 어플이 실행되는 그런 개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뉴진스 노래 맨날 들어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들어야겠다 싶어서 또 설정 앱에서 쭉 진행을 했더니 웬걸? 이 기능은 스포티파이에만 가능하더라고요. 멜론, 지니, 심지어 유튜브 뮤직도 한대요. 아니 대한민국에 누가 스포티파이 앱 써요? 써요? 난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물론 있겠죠. 누군가 아주 극소수. 결국 이것도 쓰려면 스포티파이에 돈 내라 하길래 저는 안 내겠소 하고 안 썼습니다. 이 기능도.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니에서 좋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불편하고 뭐 돈을 내야 하고 해서 아무짝에 쓸데이 없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너무 좋아서 정말 잘 사용하는 개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멀티 포인트 연결 기능인데요. 이 앱에서 동시에 2대 연결 기능을 켜시면 동시에 2대 기기에서 페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 기기에서 음악을 듣다가 다른 연결된 기기, 즉 뭐 전화기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이 헤드폰에서 자동으로 전화가 온 것을 인식한 후에 원래 다른 기기에서 듣던 음악은 멈추고 또 다른 연결된 기계에 전화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와, 진짜 똑똑하죠? 다음 갸꿀 기능은 헤드폰을 목에 걸거나 벗을 때 음악 또는 동영상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쓰면 다시 재생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다행히 추가 요금 없이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헤드폰을 귀에서 벗거나 내려놓거나 목에 걸면 음악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귀찮게 멈춤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갸꿀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끼면 다시 재생됩니다. 기가 막히죠 아주. 바로 이 좌측 안쪽에 센서가 귀와 떨어지면 멈추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누가 말을 걸 땐 좌측만 살짝 들어줘도 소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소니 형님들께서는 다른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음악이 멈추는 요것도 이제 귀찮았던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퀵 어텐션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을 걸어. 그러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MZ세대 알 수 없는 눈깔이 그분은 이제 에어팟에 꽂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긴 하지만 이렇게 MZ 오피스 그분처럼 하면 진짜 쳐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면 약간 번거롭잖아요. 그죠? 거추장스럽고 그때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음악이 일시 정지가 되고 노이즈 캔슬링도 정지가 되면서 상대방의 말을 또렷하게 들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렇게 해주면 찻소리도 듣고 하면서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편한 기능은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터치 센서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손가락으로 하면 인식 잘 못하고요. 반드시 한 손가락으로 해야 편안하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주의할 점은 이 동작을 빠르게 하시면 역시 인식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눈치 봐가면서 천천히 알아듣게 쓰담쓰담 해줘야 해서 버튼식보다 막 엄청 편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QC45의 편의 기능인데요. 뭐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노이즈 캔슬이라든지 켜고 끄는 거, 볼륨 조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데 그 밖에 앞서 말했던 그 소니 XM5가 가진 그런 다양한 기능들은 없습니다. 터치 센서도 없어요. 이렇게 켜고 끄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소리 올리고 내리고 다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튼의 위치를 잘 더듬어서 찾아가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손에 익기 전에는 이건가? 여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 버튼이 좀 완성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 제품 좀 불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버튼 누른 감도가 다르고요. 소리도 다릅니다. 큰 소리, 중간 소리, 낮은 소리. 제가 봤을 때는 불량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형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지금은 지하철 백색 소음과 함께 통화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지금은 지하철 5호선 백색 소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이렇게 그 통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통화 테스트는 소니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를 더 또렷하고 더 크게 전달을 하면서 주변의 소음도 차단해줘가지고 통화를 할 때 이게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우리 QC45는 소니에 비하면 통화하기에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제품 다 저희가 지하철에 실제로 탔을 때 통화하기 얼마나 괜찮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둘 다 쓰레기까지는 아니면 둘 다 뭐 통화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거의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 커버리스랑 소피한 지역처럼 넓어진 자, 반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방법이죠. 고요 속의 외침을 해봤는데요. 리뷰남 사와디캅. 다시 한번 리뷰남 이쁘다 개새끼 새끼. 다시 개새끼. 아, 이건 왜 들렸지? 뉴진스 들려? 희미하다고 해야 되나? 가스레인지 각시새끼? 가스레인지 밀크쉐이크? 아니야. 이게 더 안 들리는 것 같아. 노이즈 캔슬링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뭐지? 해봐요. 컴패션. 다시 컴패션. 모르겠어. 아예 안 들리는데? 이거 못 맞췄으니까 똑같은 문제로 이걸로 가보자. 컴패션. 근데 들려, 이거는. 그러니까 못 맞추겠는데 들리긴 소리가 들어와. 토끼띠. 들려. 소시지. 토끼띠. 맞아. 상대방 목소리가 들려. 근데 QC45는 확연히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QC45가 더 좋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니와 보스 둘 다 음성 안내 기능이 있는데요. 소니는 한국어가 지원되는 반면 보스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게 딱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영어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뭐? aware. 그때 aware 뭐라고 알아들었어? around. 아니 근데 지금 다시 들어도 aware. 그런가? around 너무 다른데? 왜랑 라는 너무 다른데?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할 정도로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왜 영어로 넣어놨냐 이거죠. 소니는 다 해줬잖아. 근데 보스는 일본어는 또 있어요. 빈정 상했다. 나 일본어 넣었는데 한국어 안 넣은 건 좀 빈정 상하는데? 아무튼 한국어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디자인은 워낙 개취의 영역이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한데요. 일단 보스는 처음에 블랙 화이트가 나왔고 이후로 다양한 색상을 출시해서 색상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이 화이트 컬러는 뭔가 쨍한 화이트라기보다 사실 그레이에 좀 가깝습니다. 뭐 스모크 화이트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의 이 검정색은 깜빡하면 아저씨 삘이 날 수 있어서 보스는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헤드 부분에는 보스라는 로고가 있고 전체적으로 헤드도 작은 편이라 착용했을 때 부담감이 적습니다. 즉 자체의 디자인은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냥 무난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소니는 조금 더 심플한 느낌으로 헤드폰 디자인만 본다면 좀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헤드나 전체적인 크기가 보스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착용했을 때 좀 존재감이 확실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니 디자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오른쪽 왼쪽 표시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안 보여서 어두운 곳에서 헤드폰을 꺼내서 낄 때는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사실 밝은 곳에서 낄 때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반면 보스는 이렇게 글자가 큼직해서 안 보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직관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디자인의 요소 중에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소니가 놓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스 QC45는 Q, quiet, C, comfort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이 장력이 상당히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장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소니 역시 위에 착 밀착되는 느낌과 머리 상단에 맞닿는 헤드폰의 감촉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긴 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니를 착용하면 귀 앞쪽의 눌림 현상이 약간 QC45보다는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더 편안하다라는 거죠. 일단 음질에 대한 평으로는 저음하면 보스, 그 다음에 고음의 깔끔한 소리는 소니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 소니는 좀 더 강한 차음성을 바탕으로 아주 쨍하게 뭔가 스튜디오에서 듣는 것 같은 선명한 음악을 들려주긴 합니다. 보스는 이에 비해서 막 선명하고 쨍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편안한 음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적재나 잔나비 이런 귀에 편한 음악을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C45가 뭔가 좀 더 상성이 맞는다? 내 개인 취향에 맞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일단 이 블루투스 헤드폰은 밖에서 일단 가지고 다니면서 들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안한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두 제품 모두 전용 케이스를 제공을 해서 어디 굴러다니던 비닐 봉다리에다가 넣어 다닐 필요는 없는 게 장점이 있고요. 근데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보스 헤드폰이 사실 한 번 더 접히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스가 좀 작다고 할 수 있긴 하겠는데요. 두께는 소니가 더 두껍고 넓이는 이렇게 보시면 1.5배 이상 소니가 훨씬 넓습니다. 이거 그대로 탁구 쳐도 돼요. 보스 가방은 비교적 슬림하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소니가 아니라 보스 QC45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소니는 비싼 가격대인 만큼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도 소니 XM5가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휴대성과 그리고 장시간 사용했을 때 편안함이다 보니까 결국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거는 보스 QC45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건 QC45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종합적인 뭐 진짜 모든 요소들, 모든 기능들을 평가한다 라고 봤을 때는 소니가 좀 더 나은 선택지인 건 맞습니다. 나는 뭐 휴대성이 그렇게 안 중요해 하면 당연히 소니가 아닌가 싶고요. 가격도 더 비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